서비스 센터는 도대체 왜 부품을 고치기보다는 교환을 하라고 하는가? 부품 교체는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부품 교체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찹박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 부품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를 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비스 센터는 부품 교체를 원하는 것일까요? 서비스 센터는 판금이라는 번거로운 작업 과정 없이 자동차를 손쉽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품질에 대한 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센터 직원이 부주의로 인해서 작업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부품을 교체했을 경우 부품의 하자를 운운하면서 본인들이 책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판금을 할 때 시간당 공임은 35,000원입니다. 서비스 센터가 부품을 힘들게 수리하기보다는 부품을 교체할 경우 자기들이 부품에 대한 마진이 높기 때문에 부품을 힘들게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판금에 대한 마진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 센터는 경미한 손상임에도 수리를 하지 않고 교체를 함으로써 마진을 남기면서도 수리 품질을 높일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품 교체를 하면 마냥 좋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얘기가 서비스 센터는 마냥 나쁘거나 좋고 공업사가 무조건 나쁘거나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상대방의 가해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럴 때는 내 차 보험으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보험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볼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품질이 높고 인지도가 있는 서비스 센터를 가서 수리를 하려고 하고 또 그게 맞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품 교체가 좋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과 설명을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게 되실 것입니다. 가시죠. 지금 요 차 같은 경우는 뒤 핸다가 찌그러졌잖아요. 요 찌그러진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센터에 가면 무조건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왜 교체를 하냐, 판금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좀 보기에 철판이 막 드러나고 스팟 용접 같은 이런 걸 땡기고 이렇게 하니까 철판이 뭐 구멍 나고 퍼티가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교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실제 교환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한번 보자고요. 얘는 지금 천장을 뜯는 작업이고요. 여기가 지금 뒤엔다 부품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이거든요. 그 붙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접으로 이렇게 붙이거든요. 영접을 해서 이렇게 붙이고 또 퍼티가 안 들어가냐, 퍼티 때문에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영접한 자국은 이제 열을 받게 되면 철판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수평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접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퍼티를 발라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도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보신 이제 판금 도색 작업하고 차량에 가는 데미지가 비슷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부품들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라는 건 띄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손상도 되기도 하고 스크래치도 생기고 데미지가 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차라리 판금 도색이 가능하면 교환보다는 판금 도색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봤지만 루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띄어낸다 그러려면은 뒤에 유리, 앞에 유리 몽땅 뜯어야 되고, 썬루프 있으면 썬루프도 뜯어야 되고, 옆에 삼각 유리, 심지어는 도 문짝까지 다 뜯어야 이제 루프 같은 거, 그다음 휀다 같은 걸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판금 도색보다
이제 데미지가 실상은 더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부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부품에 대한 마진이 남아요. 예를 들어 부품 가격이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는 부품값이 비싸잖아요. 루프나 헨다 같은 거, 아까 이 작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실내 탈부착, 유리 탈부착 모든 걸 다 견적을 넣기 때문에 공임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 공임이 상당한 이제 부품값보다도 몇 배가 나가는 공임이 차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님은 교체한다고 하니까 교체한다고 좋아하고 본인들은 본인대로 공임을 챙겨 먹고 하기 때문에 교체가 더 좋고 이렇게 교체를 원하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는. 요거는 좀 반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심하게 먹었잖아요. 이렇게 심하게 먹은 것들은 교체를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요게 어디서 티가 나냐, 요 문짝 라인에 보면은 우리 경첩 같은 게 있어요. 문이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이 경첩 같은 게 있는데 그 경첩에 볼트를 풀었다는 자국이 아무리 작업을 잘해도 요거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고차 딜러들이 이제 교환 차량이라고 많이 이제 차량값을 깎거든요. 근데 나는 이거 10년 20년 다 폐차될 때까지 탈 거야, 이러신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차를 박았다 이러면은 교체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자신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요 폭스바겐 차는 요 아벤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피려면 사실 부품값보다 이제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문착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저는 이제 요거는 판금으로 살려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좀 심하게 먹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문짝이 완전히 꺾인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 문짝으로 교체를 하면 되겠죠. 방금 보신 것처럼 차량에 사고가 나서 다른 사람 피해를 봤다 해도 뒤핸다하고 루프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는 게 거의 안 좋습니다. 살릴 수 있으면 100% 살리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센터는 또 이제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이런 방법을 자기들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고객들을 유도한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시는 게 좋다. 이 밖에 서비스 센터가 좀 불편한 점이라고 찾아보면은 꼭 예약을 해야 찾아가서 맡길 수 있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결정권자가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말단 직원한테 상담을 받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융통성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서비스 센터가 서비스 품질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브랜드 인지도를 우리 소비자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서비스 센터 브랜드의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아무리 대물 처리라 해도 교체할 때가 좋은 게 있고 좋은 경우가 있고 수리를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고, 요거는 반반이에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업체 설명을 잘 들어보고 판단을 잘 하셔서 수리하시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찹박했습니다. 빡!